그 사이에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변이 없었습니다. 장중 저가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함께 살펴보자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하락하면서 3,086인데 이게 오늘 장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좀 반등에 나서주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쪽으로 고개를 틀더니 낙폭도 크게 키웠습니다. 역시 장중 저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뺀 주체 누구였을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었군요. 외국인 8,623억 원의 매도, 기관 6,144억 원의 매도. 하지만 개인이 받쳐주면서 1조 4,719억 원을 샀지만 오늘 시장을 완전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에 부쳐 보였다.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질문 하나죠. 자, 그렇다면 대형주, 우리 탑 11 도대체 언제 다시 한번 시동을 겁니까? 요건데 MTNW 박진섭 전문가 빨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좀 대형주가 힘을 내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더 행복해지고 우리 시간도 더 풍성해질 텐데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 얘기를 좀 오늘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수가 연이틀 정도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종가로 놓고 보면 47포인트로 장중에 최저 지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을 놓고 보면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연휴 이후에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을 흡수했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 사실 이건 별로 맞는 뉴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국 상해 증시 정작 상해 증시 또 대만 증시는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수가 과연 하락을 했을까? 근데 결국 수급이죠. 수급 때문에 저희가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유독 우리 증시만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연이틀 사실 이 지수의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건 저희가 엄밀히 얘기하면 지수 연이틀 최근 들어 연이틀 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은 이 연기금의 정말 이 지겨운 매도세, 연기금의 정말 지겨운 매도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날짜를 세다가 제가 잊었는데 지금 35거래일인가요? 아마 그 이상 연속 연기금들이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2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외국인은 아직 저희가 오늘 시장 오늘까지 놓고 보면 약 한 1,000억이 안 되는 오히려 매수세를 2월 달에 보여주었고요. 또 마찬가지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기계적으로 매일 2,000억, 3,000억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익성.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연기금은 일반 펀드와는 다릅니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는 이런 공익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새 흐름을 놓고 보자면 거의 공익성은 사실 완전히 배제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게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35거래일인가요? 36거래일인가요? 연속적으로 연기금에서 말 그대로 매도 물량 거의 이거는 기계적입니다. 하루에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 보면은 2,000억, 3,000억 금액도 거의 똑같습니다. 많게는 3,000억이 좀 넘어가고 적게는 2,000억 초중반이고 이걸 거의 이렇게 시장에서 쏟아내면서 말 그대로 지금 연기금의 어떤 중요한 두 번째 어떤 목적인 이 공익성 이 부분은 완전히 철저하게 지금 배제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일본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어떤 밴드 말 그대로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을 늘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한도 이 부분도 위아래의 밴드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국내 지금 저희 국내 주식 비중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판단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사실 이 부분 연기금의 매도세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에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저희가 흔히 지금 저희가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보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저희가 할 이유가 굳이 없겠죠. 근데 이 연기금의 매도세는 너무 사실은 과다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기금의 어떤 목적에 놓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두 번째 말씀 부분이 그 공익성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아마 좀 진지하게 사실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도 작년에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온 주린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올해 느낀 게 뭐냐면 정작 그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었다. 타이밍 교육을 못한 게 그 실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언제 사고 팔지 없이 주식시장에서 그냥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대형주 특히 언제 다시 재진입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대형주 재진입은 이미 뭐 진입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개인들 배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진입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도 새롭게 들어오는 물론 자금들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밀려도 저희가 지금 보유하신 종목이 과연 중대형주인가 아니면 특히 중대형주도 코스피 200 종목인가 아니면 개별주 코스닥 소형주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수가 상당수 많은 분들이 왜 그 미국 지수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그렇게 많이 사실은 수십 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제 거의 뭐 2천에서 깔딱고개에서 2천에서 넘어선 지 거의 10년 만에 사실은 3천을 이제 겨우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더블도 아니고 1.5배, 정확히 말씀드리면 2천선에 올라와서 겨우 1.5배 이제 겨우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도 사실은 이런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뭐 저희가 2,400에서 한참 저희가 그 힘이 든 시기를 겪었듯이 지금도 그런 시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수 결국에는 저희가 3,500 또 4,000포인트를 간다고 봤을 때는 뭐 지금 들고 계신 게 만약에 중대형주 특히 코스피 200 종목이라면 얼마든지 사실은 지수가 간다고 놓고 본다면 코스피 200 종목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 개별주로 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매수 타이밍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별주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대응 이게 맞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종목이 주가가 당연히 뭐 이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딱 올라가는 종목을 많이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기다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얘기는 지수 상승기에 나오는 그 증시 격언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박스권에 있을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주시장이 말 그대로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보일 때 그때 그 개별주를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잡으실 때는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오르는 종목을 조정 시에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에 대한 코멘트 주셨고요. 역시 또 개별주 하면은 본자 아니겠습니까? 박진섭 전문가입니다. AP위성 2월 8일자 유망주였는데 고가 기준으로 지금 32.25%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종 땡땡땡 울리면서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요새 좀 이렇게 제가 무방이라든지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대형주를 말씀 안 드리고 이미 개별주를 제가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사실 좀 저희가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AP위성도 사실 개별주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그 수익 실현합니까?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시장의 3대 주축 테마라고 한다면 자동차, 반도체, 물론 요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로 주도 테마가 이 우주항공.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테마는 이미 반도체와 자동차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영이 됐지만 우주항공 테마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 강한 흐름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장에서도 이 AP위성은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AP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미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그게 이제 지난주 새로운 투자금 약 8억 5천만 달러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약 82조 원. 그래서 지난해 약 20억 달러를 조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기업 가치가 거의 60%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계속 어떤
전기차처럼 말 그대로 전기차 초기처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사실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업종이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뭐 도입기에서 사실 도입기를 지나는 그런 단계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AP성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을 보면 주가가 이제 이 황금선이죠. 이제 황금선 한 번도 사실은 거의 깨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여전히 이런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계좌 공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한눈에 좀 잘 보이시라고 크게 뽑았거든요. 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뒤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캡처를 통해서 실계좌 캡처를 떠왔습니다. 효성 TNC 저희 안 보던 사이에 247%까지 갔고 뭐 코오롱 인더도 가려서 안 보이지만 뭐 DB하이텍 3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5.32% 정도 나고 있어요. 예. 이건 뭐 역시 보유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소송 끝났으니까. 보유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은 뭐 요새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 들어 주가가 사실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오고는 있지만 뭐 예전처럼 움직임이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LG화학과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져서 말 그대로 그 다음 날 주가가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또 이제 SK이노베이션 주가 말 그대로 저희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소송에 대한 어떤 그 합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 보면 LG화학의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는 그 전기차의 화재 문제가 사실 좀 불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작은 노이즈이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의 어떤 반사이익 가능성도 사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 주가 지금 요새 지수 하락기에 오히려 좀 먼저 매를 좀 얻어맞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수 하락기에 오히려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최근 들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뭐 유가 상승, 뭐 미국 시장에 요새 최근 들어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뭐 유가가 뭐 계속 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은 원래 그 사실은 정유가 먼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로 보셔야 되는데 본업은 사실은 저희가 정유죠.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 주가 상승은 사실은 이 전기차, LG 2차 전지 이런 관련 모멘텀보다는 이런 유가가 오름으로 해서 주가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유가 상승 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는 이 실계좌만 보여드려도 와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낳았는데 오늘 제가 효성 TNC 247% 숫자를 불러드렸는데도 뭐 당연한 것처럼 아무 얘기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진짜 황금선 매매 종목 한번 나가야 됩니다. 네,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거 사실은 뭐 종목 요새는 종목이 사실은 지수가 워낙 요새 쉽지가 않아서 종목을 그렇죠. 종목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요. 사실은 오늘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신원종합개발. 그래서 뭐 이 종목은 건설업종이고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이 부분에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놓고 보면 뭐 이런 건설업종 그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사실은 어제도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의 사실은 중요한 지지 자리는 6,0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지금 현재 6,200원인데 중요한 지지 자리는 6,000원으로 보시고 뭐 이 종목 여기서 사실 뭐 큰 폭의 변동보다는 아마 좀 지금 현재 이미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뭐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000원 그 가격을 중요한 지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차트 모양 있잖아요. 한번 빵 떴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이 자리에서 신원
종합개발이라는 건설 기업을 한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맥점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또 2자릿수, 3자릿수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MTNW 박진섭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은 이렇게 즐거움이라든지 좀 재밌게 못해드려서 아쉽긴 한데요. 시장이 먼저 일단은 더 좋아지길 저희가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